노포 발굴 및 관광 지원 사업이에요. 이게 올해 보니까 25개소를 개발하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마케팅과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25개 중에 대표는 12개를 저희가 이제 지정을 했고요. 그 해당 업체마다 깊이 있는 스토리를 좀 발굴하고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홍보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아주 중요한 사업이에요. 노포라는 것은 수대지 내려오는 사업 아니겠어요? 점포가? 일본을 가보면 몇 대지 내려오는 그런 점포들이 많잖아요. 경기도도 그 가치를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 홍보와 마케팅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고민하셔서 저한테 보고를 좀 해주세요. (2017년부터) (23년) 현재까지 8년간 어린이박물관 입장료 수익이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예, 연간 한 5, 6억으로 알고 있고 한 33억으로 지금 아닙니다. 집계되고 제가 있습니다. 추계한 자료는 42억 정도입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어린이들이 낸 입장료면 어린이박물관 시설 운영 및 보수, 어린이들을 위해서 다시 재투자돼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지금 이게 어린이박물관의 시설 보수 현황입니다. 10건 정도가 있어요. 어린이 안전사고가 위험시되는 시설물들의 내용만 한 5건 정도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3층과 4층, 여기에는 지금 노후화가 굉장히 심각해서 어린이들의 흥미 및 사용 편의 감소로 만족도가 저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그럼 반영됩니까 이번에? 적어도 어린이들이 낸 돈은 어린이들을 위해서 써야죠. 대표님 어떠세요? 지금 전반적으로 의견이.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예술인 기회소득 창작기회 확대라해서 약 한 50명을 대상으로 전시 기획을 했는데 경기아트센터, 경기도청사, 가평음악역, 의정부 미술도서관, 평택공간미학, 인천공항 교통센터. 작가피는 얼마 정도를 주셨나요? 그들한테 30만 원은 상당히 소중한 돈이긴 합니다. 그러나 2억짜리 전시기획에서 작가가 주가 되는 시각예술 전시기획에서 작가피가 1인당 30만 원이라는 것은 참으로 가혹한 예산 편성이라고 본의원은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은 어떤 시각을 갖고 계신지요? 예술의 가치와 예술가를 존중하는 대한민국 예술계의 고질적 병폐 중에 하나인 열정페이가 없어지도록 저희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좀 더 애민정신으로 좀 보살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경기문화재단 자료를 보시면은 심각할 정도로 명시유월 사업이 많아요. 근데 왜 이렇게 명시유월 사업이 많죠? 사업이 꼭 이루어져야 할 내용들도 사업이 못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역문화교육본부인가요? 2019년 예산인데 2023년 2월 현황으로 해서 명시유월 사업에다가 지금 표기를 해놨어요.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는 계속 명시유월로 간다는 이야기인가요? 당해년도 사용 못하면 명시유월 시키고 명시유월 안 되면 사고일 시켜서 반납을 시켜야 되지 않나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거는요. 아니, 화정시 요청한다고 10년 동안 명시유월로 계속 두실 건가요? 이게 2019년 예산이에요. 명시유월 될 예산이 아닌 것 같고요.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안 되면 그 예산들을 다시 반납을 받아야죠. 필요 없으면. 그렇지 않나요? 아트센터, 일종의 도민의 문화욕구 충족, 그리고 경기도의 문화예술진흥이라는 큰 목적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잖아요. 조직이나 인력에 대해서 전년도 자료와 금년도 걸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봤어요. 2명 고위관리자가 늘었는데 극단에서 18명이 빠졌는 인건비는 똑같다는 거예요. 즉 20명의 가감이 생겼는데 2명이 18명을 커버했다는 거거든요. 인건비 부분으로 본다라면 본부가 감사나 견제나 또는 통제, 이 기능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거든요. 다른 조직하고 좀 다릅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거든요. 아트센터는 예술단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예술단을 통해서 도민들에게 문화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목적인데, 이 목적에는 조직 내부의 세팅은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제 의견입니다.
박물관, 미술관, 수장고에 대한 이야기 해주신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이제 수장고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계획도 필요하긴 한데 지금 현재 수장 현황하고 수장되어 있는 공간을 보면은 아주 넘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장기적으로 수장고가 마련되기 전까지 단기적으로라도 물건들을 보관하거나 아니면 활용할 수 있을지 계획을 좀 세워봐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런 상황이 온다면 이런 물품들을 각종 대학들이나 아니면 사립박물관, 미술관들, 시군 도서관이나 미술관들 이런 쪽에 좀 장기적으로 계약을 맺어가지고 보관 겸 전시하도록 해볼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고려해 볼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대여하는 방향들을 좀 한번 검토해 봐 주셨으면 합니다. e스포츠가 꼭 게임으로 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복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젊은 층만이 할 수 있는 게임이 아니고 이렇게 나이 드시고 어르신들도 편히 들어가서 게임을 할 수 있는 소프트를 많이 좀 개발을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앞으로는 그 각 시마다 e스포츠 지도자들을 육성을 해서 어르신들 교육을 아마 이루어질 거라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저희 진흥원 사업 중에 지금 기능성 제작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는 건데 저희는 컨셉을 내년도는 좀 명확히 해서 이 게임을 실제 즐기지 못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 그걸 개발을 저희들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것이 있습니까?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시니어 쪽으로도 그런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 만화 웹툰 이용자 실태 조사에 의하면은 주 1회 이상이 61% 정도가 나타났어요. 콘텐츠 산업 시장에도 웹툰 산업이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건데 웹툰 산업은 드라마, 영화, K 만화로 이렇게 글로벌적으로 수출 시너지 효과를 이렇게 이끌어낼 수 있는 아주 잠재력이 높은 콘텐츠 산업 장르로 보여지는데요. 그 해외 시장에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야 이게 전 세계적인 만화 축제로 포지션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외 웹툰 사업 해외 진출을 활성화하는 전략을 이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경기도청 소속 선수는 매년 79억 2,800만 원 예산으로 운동선수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몇 명인지 아십니까? 총 10개 팀의 정원은 8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인기 종목을 육성하는 것이 경기체육조별합회에 맞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기본적으로는 이제 공공 쪽에서는 기초 종목이면서 미인기 종목 위주로 육성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10개 종목에서 66명이 전국체전에 47명이 출전했습니다. 그 중에서 15명이 입상했고 3개 종목은 전혀 노메달이고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경기 실적이 저조하는 한 이유는 운영관리 지도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예, 소외당하는 비인기 종목을 선정 투자 육성하여 경기체육 발전의 선도적인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새로운 지도 관리의 운영 개선 방안이 적실히 필요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2024년도에도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기대하겠습니다. 16일날 이제 경기도가 외부 고객 만족 지수와 내부 고객 만족 지수를 공개를 했습니다.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22곳 중에 외부 고객 만족 지수가 평균이 89.9. 그런데 이제 콘진원은 이제 88.1이에요. 이거는 그래도 선방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내부 고객 만족 지수가 평균이 64.3이에요. 콘진원 같은 경우는 54점이에요. 22개 기관 중에 20입니다. 내부 고객 만족 지수가 낮다는 것은 그 굉장히 큰 문제점을 내부에 품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외부 고객 만족 지수가 더 발전할 수가 없죠. 그동안 콘진원의 추진 사업들이 특별히 좋은 성과를 발휘하지 못했어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는 콘진원이 직원들과의 넓은 소통을 비롯한 다양한 방법으로 내부 만족도를 높이시고 그 부분이 우리 콘진원의 앞을 발전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됩니다. K컬처밸리 복합개발 사업이
지금 정말 심각한 상황에 와 있는데요. CJ에서 100% 민간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건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보고 싶은 건데요. 그런데 이 임대하고 있는 사업의 지체 상환금 때문에 문제가 돼서 조정을 지금 같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외부 요인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여건들이 몇 가지 있었죠. 지체 상금 같은 경우만큼은 지연할 수밖에 없었던 외부적인 요인들을 좀 고려한다면 어느 정도는 좀 절감을 해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게 맞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해보거든요. 지체상금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협약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소송에 의한다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가능하면 조정의 결과가 잘 나왔으면 좋겠고 경기도의 도민들이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큰 사업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사업이 지속될 수 있는 방안을 크게 검토를 해주셔야 한다. 전국에 있는 10개 중에 그 방송통신위원회하고 광역지자체하고 운영비를 한 6대4 정도로 됩니다. 남양주는 경기도에서 운영비가 전혀 없어요. 남양주시에 있는 시청자 미디어 센터 같은 경우엔 최초에 이제 건립을 할 때 협약에 의해서 도비 부담 없이 가는 걸로 해서 지금까지 좀 가는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광역지자체에서 영원은 경기도밖에 없고요. 나머지 9군데는 40%, 2군데만 2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경기 시청자 미디어 센터는 우리 경기도 이름으로 나가는 거고, 시청자 미디어 재단 안에서도 10개 광역 미디어 재단 상당히 이름이 올라가 있잖아요. 우리 도민들에게 충분히 제공되어야 될 게 제대로 제공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그거를 바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경기도가 경기도로서 경기도민들에게 해야 될 일들은 하자는 얘기. 경기도 관광 실태 정말 제대로 확인을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외국인 관광객 감소, 숙박형 관광객은 유치 부진. 관광의 트렌드는 변화하고 있는데 새로운 관광 정책 같은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미 타도시들은 이미 그 시대의 흐름을 신속하게 파악해가지고 관련 시장을 선점하고 있고, 또 우리 경기도 관광은 또 왜 이렇게 뒤떨어져 있는지 집행부의 의지를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기도 관광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좀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옆 나라인 그 일본입니다. 그 사례를 보시고 배우시길 바랍니다. 그 2011년부터 획기적인 관광 정책을 실시해 관광 10등국에서 현재는 세계 10위 관광 대국으로 선정했고, 인구 소멸도시 지역 활성화도 해냈습니다. 획기적인 혁신 없이는 경기도 관광 산업은 앞으로 고전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DMZ 다큐멘터리 영화제는 국제영화제이죠. 네, 현실적인 성적표는 글로벌과는 좀 거리감이 있다라고 좀 평가가 되는데요. 2023년 예산 집행이 41억 8천이었어요. 도비가 39억 6천이었습니다. 근데 그 티켓 수입을 보니까 4,209만 5천 원 정도예요. 그 기념품 판매 실적이 450만 원 맞나요? 유료 기념품만 9,900만 원 제작 비용인데 판매는 457만 8천 원. 최근 3년 동안 66,194명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무료 이용객이 24,246명이에요. 네. 그럼 37% 정도가 무료 입장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외국인 대상에서 실적을 살펴보니까 자발적으로 오신 분은 36명이에요. 뭐 이름만 국제인 거고 사실상은 경기도에 좀 규모가 큰 행사, 지역 축제 정도로 보여지거든요. 15회 정도 됐으면 이제는 성과를 증명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자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시민들이 문화에 대한 힘을 키우면서 주체로 그분들에 의해서 문화가 만들어지는, 어찌 보면 가장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고 하는데, 경기도가 2021년도에 전국 최초로 문화자치 조례를 제정했는데 알고 계신가요? 문화자치위원회도 안 열리고 있는데 문화정책협의체를 두고 있을 거라는 기대는 안 했는데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전문성이 있는 분들과의
관계도 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문화자치 조례 안에서 좀 적극적으로 실천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비전이 문화예술이 일상인 경기, 네. 문화로 지속 가능한 경기라고. 그러한 문화예술이 일상이라는 건 지역문화, 생활문화, 에코뮤지엄, 생활예술 등 그 모든 것들이 문화자치 바구니에 담겨져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으로 좀 정책적으로 밀고 가시면서 사업들이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400만 중에 78%가 공동주택에 거주합니다. 문체위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에 찾아가는 문화사업을 요청하기도 했고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해서 30억을 증액했는데 이 부분이 예결위에 가가지고 이상하게 그 공동주택이라는 단어가 빠졌어요. 공동주택도 하나의 마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마을에서 이제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주체는 이제 문화예술 단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렇게 했을 때에 작년에 9개 단체밖에 못했어요. 문화예술단체에서만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도민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관리 주체에서도 신청할 수 있는 그런 길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내년 예산에는 다수가 있는 공동주택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